특히 그 두 경찰관 지방에서 차출돼 와서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업무 수행하다가 공무 수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어두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살수차 또 그 어떤 그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직수 이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했어요. 이런 분들이 뭐 또 이렇게 어떻게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누가 공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 3월에 2009년 6월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현장 기동대장으로 있던 분이 정말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던 분을 변호사를 이렇게 체포했다가 이번에 그 파면 불법이라고 파면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비서실장님,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파면되고 그야말로 형사벌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지는 이런 현실, 이거는 좀 뭔가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상황을 그런 판단을 했던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현장의 경찰관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의원님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데 좀 제약은 있을 겁니다. 여러 경찰관들의 탄원 내용을 저희들도 잘 듣고 있고요. 국회와 함께 좀 이런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없을지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사면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실장님, 비서실장님. 네. 예.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개 기관 조사하시는지 아십니까? 500여 개쯤 되나요? 공공기관. 500여 개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행안부 산하만 824곳이고요. 산자부 산하만 현재 60. 전수 조사. 예, 전수로 하는데. 예. 예, 61개, 금융위 산하만 26개.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고, 이 특권과 반칙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것이 이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채용비를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각 보면 감사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은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뭐 관련 자료 폐기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는 있는데 실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진행을 하면 서로 그 과정에서 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전환의 대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 감사 인원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외부의 도움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과 다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모색하는, 뭐 전제 조건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입장 표명으로서 사드 추가 배치 없고, MD 편입 안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입장들을 발표를 하셨고, 이 입장이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이후로 외교부가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임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표현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와 관련한 이 보복들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정부 운영위 국감할 때,
작년에도 제가 운영위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드 보고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님이나 그 당시 정책실장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이 사드 보복 있으니까 우리 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꼭 사드 보복을 유발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전임 정부와 지금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에서는 사드 보복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어떠한 노력이 더 있어서 입장 표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다시 모색될 계기가 마련되죠. 본인 의원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개인 관계도 그렇겠지만 국가 간의 외교는 관계와 신뢰 문제가 사실관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대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술적 행사 참석하고 사드 배치 안 한다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가서 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서 그것을 뒤집고 다시 말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것이 이게 외교적으로 결례이고 모욕당했다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렸고 과정에서 크게 우리가 기존의 입장을 변화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이런 기본 정책적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본인이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노 트럼프 얘기하셔서 제가 드리는데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 일부에서 뭐 전부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 일부에서 노 트럼프 얘기를 하시게 된 이유는 본의원도 그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동안 이 말폭탄을 쏘시면서 우리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혹시나 또 이러한 일에 반복될까봐 우리 국민 일부에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혹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또 다른 말폭탄을 또 쏘실 이런 조짐이나 징후가 보이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되게 우려스럽고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미 간에 준비하면서 소통하는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한국의 입장과 어떤 궁극적인 평화를 고려한 이런 발언과 행보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예측이 양쪽 간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이라는 한계점은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전 자유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 의사표시는 하시되 국빈으로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서는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좀 경호를 강화해서 어떤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 섞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FTA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10월 30일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 셀에 대해서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 내렸고요. 실제로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WTO 제소 정도가 검토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런 통상과 관련한 이 한미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국민의 국익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미 FTA 공청회가 10월 1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 예정된 공청회가 있는데 본연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산자위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미국 측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왔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국민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공청회가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처럼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 특히나 이 국익과 관련해가지고는 한미 FTA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역시도 좀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당당히 임해야 되는데 한미 FTA 공청회가 산자부가 주관하는 것이 너무 요식행위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까 정책실장님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검토를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식행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절차이지만 조선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예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보가 다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청회라는 것이 어떠한 이해단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한 분명한 자기 근거를 가지기 어려운 형편에서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청회와 국회 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야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 지금 절차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FTA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국회 보고라는 과정이 한미 FTA 문제와 이전 정부, 이전의 한미 FTA 협상 과정과 지금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FTA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적으로 일정 부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 전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방금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예. 자, 좀 기셨습니다. 자, 우리 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옥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데 동원됐고요. 심지어 정치에 개입한 기막히고도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범한 정치개혁 그리고 여론선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휘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1건, 안철수 대표는 235건, 박원순 서울시장은 174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142건, 이렇게 해서 주요 현안과 관련된 댓글과 SNS 게시물 수가 약 12,84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 비서실장님? 예, 예.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 사이버사의 일탈은 계속이 됩니다. 2014년에 사이버사가 사법부인 대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조사 직전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사이버 사령부인 530단은 2014년 3년부터 14년까지 댓글 공작을 위해서 연 1억 4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감 기간 동안에 밝혀낸 사이버사 관련된 공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인력 확대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휴일, 주, 야간 24시간 임무 수행을 지시했다. 활동 내역을 청와대 안보수석실에 보고하라. 심지어 현역병이 제대하면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라는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이 하달된 것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참 참담할 뿐인데요. 군대까지 동원한 이 정치 개입, 이런 적폐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요. 또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모두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부처에서 관련 부처의 자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땐 또 검찰 조사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지난 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이제 충격이 연속인데요. 이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돼서 지금 국민들이 다들 놀라고 경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사적 용도로도 사용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마치 쌈짓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오전에 청와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인데요. 이 청와대가 운영 개선 방안으로 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절감 및 관리 강화라는
라고 해서 이 특수활동비와 이 경비에 대해서 절감 계획을 좀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2018년 예산도 보니까 17년 대비에 50억 원 정도가 축소된 112억 원 수준을 요구를 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폐라는 부분을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싫어하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기 내용 관리 계획에 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의 솔선수범 모범을 좀 보이고요.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경제부총리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정부의 어떤 특수활동비는 이제 조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5월에 정권 인수 이후에 남아있는 기간 부분에 40% 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 내년 예산에는 약 30여 프로를 축소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감사원 지침에 따른 사후 관리를 이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송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정재입니다. 임정석 실장님, 예. 그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 아까 공개 검토하시겠다 하셨죠? 예, 현재 공개하시겠습니까?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하시겠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네, 조금만 박근혜 정부- 검토할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개를 했고요. 네. 200개에서 지금 160개로 줄었다 그랬는데 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 항목을 제대로 만들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 항목을 공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볼 것이다라고 예.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인사검증 질문서 마지막에 실장님이 후보자들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직접 본 후보자들에게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명 거라도 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예, 전혀 제가 본 적이 없나요? 또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요, 의원님. 그럼 누가 봅니까? 저희 공직기관 민정의 공직기관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 있습니다. 명, 제가 볼 단 수가 1명도 안 봤다는 없는 거죠? 내용입니다. 단 네. 1명도 안 봤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검증 질문서 꼭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아 딸, 홍종아 그 후보자 딸입니다. 뭐 다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8억 상당의 지분을 쪼개기 증여로 받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2억 8천에 해당되는 것을 어머니와 13살의 아이가 차용증을 쓰고 서로 사인간 채무 관계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상식적이다. 상식적인데 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모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건 확인을 하셨죠? 하셨다고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국민 정서와 이런 부분들이 꽤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네요? 상황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 정서와 처리했느냐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돼서 저희가 국민 정서와 평가해야 거리가 한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많은 자, 액수의 재산이 자,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건 맞고요. 정유라 생각나시죠? 저는 정유라가 맨 처음에 부자 부모 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엄청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게 국민 정서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전문적인 일로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국민 정서로 국민 정서상 모든 면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죠.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잣대가 아니라 높은 도덕적 검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13살짜리 아이가 법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사인간 채무를 결정할 만큼 그렇게 성숙돼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몰상식한 청와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우리 임 실장님 좋아하시는 말이 청년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확실히 하시죠? 하시겠죠? 예,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자, 조사를 이거는 왜 모두가 좀 하느냐면 국회가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저 뭐 100% 공감합니다. 친인척, 그다음 외부의 압력, 전화 통화를 부탁하는 거 다 근절돼야 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 5년간만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저는 지난 10년, 20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죠. 비리 제보를 접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제보를 합니다. 문준용. 아까 전에 그랬죠. 많이 지난 일이라고. 아닙니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 옆방에 이 고용정보원 원장이 있었고요. 12줄 밖에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서 마감 5일 뒤에 졸업 예정서 제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2명을 뽑는데 2명이 지원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 갔고요. 휴직 23개월 만에 퇴직했고 37개월 퇴직금 받았습니다. 이거 채용 비리 조사해야 됩니다.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됩니다. 아까 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픈 젊은 청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이거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제출해 놨는데요. 이거 지금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미 캠페인 때 야당에서 지금 조사한 적 없잖아요. 예? 아니, 법률적인 문제까지 제기하셔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조금만 위원장님 잠깐 아까 앞서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 간단히만 좀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홍종학 후보자의 이 증여 문제가 국민들 정서와 제가 거리가 있다고 한 것은 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홍종학 후보자가 약 36억 정도의 가족이 증여를 받고 11억 정도의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쪼개서 한 것은 외할머니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투명한 기관에 관련 절차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 정서에 이런 증여가 어긋난다는 점하고 또 증여가 이루어질 때 그럼 이 후보자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느냐 그런 점 또 그리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됐으면 합니다.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 섞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FTA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10월 30일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 셀에 대해서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 내렸고요. 실제로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WTO 제소 정도가 검토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 통상과 관련한 이 한미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국민의 국익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미 FTA 공청회가 10월 1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 예정된 공청회가 있는데 본연이 사실은 개념은 산자위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미국 측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왔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국민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공청회가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처럼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 특히나 이 국익과 관련해가지고는 한미 FTA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역시도 좀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당당히 임해야 되는데 한미 FTA 공청회가 산자부가 주관하는 것이 너무 요식행위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까 정책실장님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검토를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식행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절차이지만 조선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예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가 다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청회라는 것이 어떠한 이해단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한 분명한 자기 근거를 가지기 어려운 형편에서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청회와 국회 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야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 지금 절차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FTA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국회 보고라는 과정이 한미 FTA 문제와 이전 정부, 이전의 한미 FTA 협상 과정과 지금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FTA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적으로 일정 부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 반특권과 반칙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것이 이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채용비를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각 보면 감사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은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뭐 관련 자료 폐기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는 있는데 실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진행을 하면 서로 그 과정에서 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전환의 대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 감사 인원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외부의 도움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과 다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모색하는 뭐 전제 조건은 아니었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입장 표명으로서 사드 추가 배치 없고 MD 편입 안 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입장들을 발표를 하셨고 이 입장이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이후로 외교부가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임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 표현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와 관련한 이 보복들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정부 운영위 국감할 때 작년에도 제가 운영위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드 보고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님이나 그 당시 정책실장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이 사드 보복이 있으니까 우리 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꼭 사드 보복을 유발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전임 정부와 지금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에서는 사드 보복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어떠한 노력이 더 있어서 입장 표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방금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좀 기셨습니다. 자, 우리 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옥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데 동원됐고요. 심지어 정치에 개입한 기막히고도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범한 정치개혁 그리고 여론선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휘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1건, 안철수 대표는 235건, 박원순 서울시장은 174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142건, 이렇게 해서 주요 현안과 관련된 댓글과 SNS 게시물 수가 약
12,84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 비서실장님? 예, 예.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 사이버사의 일탈은 계속이 됩니다. 2014년에 사이버사가 사법부인 대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조사 직전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사이버 사령부인 530단은 2014년부터 14년까지 댓글 공작을 위해서 연 1억 4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감 기간 동안에 밝혀낸 사이버사 관련된 공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인력 확대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휴일, 주, 야간 24시간 임무 수행을 지시했다. 활동 내역을 청와대 안보수석실에 보고하라. 심지어 현역병이 제대하면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라는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이 하달된 것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참 참담할 뿐인데요. 군대까지 동원한 이 정치 개입, 이런 적폐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요. 또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모두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다시 모색될 계기가 마련되죠. 본인 의원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개인 관계도 그렇겠지만 국가 간의 외교는 관계와 신뢰 문제가 사실관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본연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대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술적 행사 참석하고 사드 배치 안 한다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가서 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서 그것을 뒤집고, 다시 말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것이 이게 외교적으로 결례이고 모욕당했다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렸고, 과정에서 크게 우리가 기존의 입장을 변화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이런 기본 정책적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본인이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노 트럼프 얘기하셔서 제가 드리는데,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 일부에서, 뭐 전부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 일부에서 노 트럼프 얘기를 하시게 된 이유는, 본연도 그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동안 이 말폭탄을 쏘시면서 우리 한반도의 이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혹시나 또 이러한 일에 반복될까봐 우리 국민 일부에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혹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또 다른 말폭탄을 또 쏘실 뭐 이런 조짐이나 뭐 징후가 보이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되게 우려스럽고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미 간에 준비하면서 소통하는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한국의 입장과 어떤 궁극적인 평화를 고려한 이런 발언과 행보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예측이 양쪽 간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이라는 한계점은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전 자유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 의사표시는 하시되 국빈으로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서는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좀 경호를 강화해서 어떤 좀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 뭐 한마디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한반도 특히 그 두 경찰관 지방에서 차출돼 와서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업무 수행하다가 공무 수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어두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그 살수차 또 그 어떤 그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직수 이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했어요. 이런 분들이 뭐 또 이렇게 어떻게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누가 공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 3월에 2009년 6월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현장 기동대장으로 있던 분이 정말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던 분을 변호사를 이렇게 체포했다가 이번에 그 파면 불법이라고 파면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비서실장님,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파면되고 그야말로 형사벌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지는 이런 현실, 이거는 좀 뭔가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상황을 그런 판단을 했던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현장의 경찰관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의원님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데 좀 제약은 있을 겁니다. 여러 경찰관들의 탄원 내용을 저희들도 잘 듣고 있고요. 국회와 함께 좀 이런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없을지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사면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예. 아까 동료원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전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개 기관 조사하시는지 아십니까? 500여 개쯤 되나요? 공공기관. 500여 개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행안부 산하만 824곳이고요. 산자부 산하만 현재 60. 전수 예, 조사. 전수로 하는데. 예. 예, 61개, 금융위 산하만 26개.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고, 이